지하철 2호선. 퇴근길의 열기가 차 안에 가득 찹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사이로 끈적하고 후덕지근한 공기가 맴돕니다. 멈춰선 열차 안에서 사람들의 어깨가 서로 부딪히고 안내 방송 소리는 소음과 섞여 웅웅거릴 뿐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들 위로 형광등 불빛이 번들거립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음, 그리고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인파는 열차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에는 땀이 나기 시작하고 등 뒤로 닿는 타인의 온기는 불쾌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일상의 피로가 한계치에 다다른 듯 열차 안의 모든 소리가 점차 둔탁한 진동으로 바뀌어갑니다. 멈추지 않는 열차의 덜컹거림이 발끝에서부터 뇌까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지금 이 공간, 당신을 둘러싼 공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의 손가락은 손잡이의 금속 표면을 꽉 쥐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갑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지만 눈동자는 글자를 읽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돕니다. 열차의 속도가 줄어들 때마다 몸이 앞뒤로 쏠립니다. 그는 중심을 잡으려 애쓰지만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진동이 평소보다 불규칙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의 대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을 가다듬지만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는 가방끈을 고쳐잡고 다시 손잡이를 꽉 댑니다. 열차 안의 공기는 이제 그에게 닿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게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는 넓은 틈을 찾기 위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지만 어디에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손잡이를 꽉 쥐며 멈추지 않는 열차의 소음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의 주변에서 평온했던 일상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갑자기 귓가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가 커다란 북을 치는 듯한 박동이 고막을 때리며 웅웅거립니다. 그가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더 주지만 심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요동칩니다. 가슴 중앙에 거대한 쇠뭉치가 얹힌 듯한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하지만 폐가 굳어버린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고 흉곽이 조여들고 갈비뼈 사이사이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가슴을 눌러옵니다. 그는 입을 살짝 벌려 거친 숨을 내뱉지만 공기는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는 점점 더 커져 이제는 몸 전체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듯합니다.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고 등은 굽어집니다. 셔츠 안쪽으로 흐르는 식은땀이 피부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립니다. 심장 박동까지 규칙적인 리듬을 잃고 불규칙하게 널뛰기 시작합니다. 쿵쿵쿵.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이제 그의 몸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열차 안을 가득 채우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볼륨 다이얼을 끝까지 올려놓은 것처럼 모든 소리가 귀를 통해 먹먹한 감각으로 가슴을 요동치게 합니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열차 칸의 벽면이 안쪽으로 굽어들고 천장의 조명은 멀고 희미한 점으로 변해갑니다. 시야의 가장자리가 검게 물들며 점점 시야의 폭이 좁혀집니다. 이제 그의 세상은 오직 좁아진 작은 틈새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물들이 뒤틀려 일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합니다. 주변의 모든 존재로부터 단절된 채 그는 오직 자신의 거친 호흡 소리에 고립된 것을 느낍니다. 손가락 끝 감각을 잃어버리고 꽉 쥐고 있던 가방끈을 놓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쓰러져 차가운 바닥이 뺨이 닿고 그는 바닥을 짚으려 하지만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땀은 턱 끝에 맺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헐떡이며 입을 크게 벌리지만 폐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헉헉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발소리가 머리 위를 지나가지만 그는 그저 바닥에 붙어 떨리는 자신의 몸을 억지로 지탱할 뿐입니다. 공포는 이제 그의 전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손에 이끌려 열차 밖으로 나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지만 가슴의 통증은 여전히 흉곽을 짓누릅니다. 응급실의 밝은 조명이 눈을 찌릅니다. 그는 침대에 눕혀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 규칙적인 비품을 내고 있고 의사가 다가와 차가운 청진기를 가슴 중앙에 갖다 댑니다. 의사는 모니터의 파형을 확인하고 차트를 넘기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심장도, 폐도, 혈압도 모두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짧게 말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심장이 터져나갈 듯한 압박을 느꼈는데 의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다시 더듬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실제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물리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져듭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심장질환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공황장애의 첫 발작입니다.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박힙니다. 공황장애, 공황장애.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였는데 몸 상태는 어디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 뇌에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는 천장을 응시하며 자신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가쁘고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황장애라는 것이 이렇게 그에게 고통과 혼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공황장애라는 것이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합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뇌의 깊숙한 곳,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편도체는 본래 위험을 감지해 몸을 보호하는 경보를 내보내는 기관인데 지금 그의 뇌에서는 이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들지 않았는데도 집 전체의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문은 잠겨 있는데도 말입니다. 뇌는 이 거짓 신호를 진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편도체가 보내는 잘못된 신호가 신경계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뇌의 회로가 일시적으로 길을 잃고 안전한 공간을 위험한 상황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짚어봅니다. 뇌의 경보가 울리게 되면 신체는 즉각적인 긴장태세에 돌입하고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지하철 안, 그저 퇴근길에 지친 사람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승객들 뿐입니다. 위험한 대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를 더욱 깊은 무력감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이 기이한 소모전. 그는 자신의 몸이 자신을 상대로 벌이는 이 무의미한 고통을 느끼며 가짜 신호로 시작된 공황장애가 불러오는 기만적인 허망함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공황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거대한 폭발입니다. 댐이 무너지듯 억눌렸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폭발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텅 빈 공간과 타버린 재처럼 남는 무거운 피로감뿐입니다. 공황장애는 그렇게 가장 뜨거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탈진시킵니다. 그러면 공황장애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우울증을 비교해봅니다. 공황장애가 모든 것을 불태우는 폭발이라면 우울증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깊은 침전입니다. 공황장애가 심장을 밖으로 밀어내듯 폭발적 요동을 치게 만든다면 우울증은 심장의 박동마저 느릿하게 멈춰 세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황이 닥치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우울이 찾아오면 발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어집니다. 공황장애 폭발은 소란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알리지만 우울증 침전 현상은 소리 없이 조용히 삶의 빛을 앗아갑니다. 두 질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는 과잉된 에너지로 다른 하나는 결핍된 무력감으로 작동합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통의 실체를 구분하는 일은 안개 속에서 나침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 증상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통제 불능의 괴물이 아니게 됩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증상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전합니다. 이 증상은 뇌의 오작동일 뿐 나는 죽지 않는다. 반복해서 그 문장을 되뇌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자신의 신경계를 스스로 다독거립니다. 회복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매일 정해진 규칙을 실천하는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의자의 등을 곧게 펴고 앉습니다. 이제 448 호흡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는 코끝으로 공기를 천천히 빨아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해가 팽창하며 흉곽이 부풀어 오릅니다. 공기가 횡격막 아래까지 깊숙이 전달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어서 숨을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정지된 시간 속에서 심장의 요동이 잦아듭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이 잠시 멈추고 긴장했던 근육들이 느슨하게 풀립니다. 이제 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공기를 길게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폐 안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횡격막이 다시 위로 올라오며 몸 안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런 호흡 과정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점차 규칙적인 리듬을 되찾아가고 굳어있던 어깨가 풀리게 되며 뇌가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온몸의 신경계로 보내게 되어 몸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 처방을 함께 진행합니다. 약 처방은 뇌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같이 진행해야 할 방법입니다. 공황장애가 뇌의 잘못된 거짓 신호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호흡법과 약 처방을 함께 진행하면 뇌의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을 멈추고 떨림은 멈추고 호흡은 고요해지며 다시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흰 종이에 다음의 문장을 쓰고 쌤 줄여보세요. 이 증상으로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박히도록 합니다. 뇌가 공포라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할 때 이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우세요. 나는 안전하다. 이것은 단지 뇌의 오작동일 뿐이다. 라는 문장은 자기 암시이자
뇌에게 수정을 지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공황 발작은 강렬하지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압니다. 의사의 말처럼 폭풍의 정점은 대개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공포가 뇌를 지배하려 할 때 그는 10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 고통은 10분 뒤면 반드시 멈추는 물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10분이라는 한계선이 지나면 그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10분을 참으세요. 10분 뒤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갈 것을 알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옥죄던 긴장도 점점 풀리게 됩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는 창문을 엽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이제는 소음이 아닌 일상의 파동으로 들려옵니다. 귓가에서 울리던 북소리 같은 심장 박동은 이제 규칙적인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컵에 물을 따릅니다. 물이 컵 안을 채우며 내는 맑은 소리가 방 안의 고요를 메웁니다. 한 모금 마신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웠던 몸에 열기를 식힙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봅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그의 내면은 다시 깊고 고요한 수평선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갑니다.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열차의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과거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그는 익숙한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딥니다. 사람들의 어깨가 스치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는 열차 중앙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올려다봅니다. 심장이 다시 반응하려 하지만 그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합니다. 팽팽하게 굳어있던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펴봅니다. 금속 손잡이를 꽉 쥐었던 손에 힘을 서서히 뺍니다. 이제 손바닥은 손잡이를 가볍게 감쌌던 뿐입니다.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며 창밖으로 어둠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오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빼고 그는 자신의 무게를 열차 바닥에 온전히 싣습니다. 덜컹거리는 열차의 리듬에 맞춰 몸의 긴장을 흘려보냅니다. 열차는 일정한 속도로 선로를 달립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낍니다. 하나, 둘, 셋, 넷.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이 부드럽게 팽창하게 됩니다. 이제 숨을 멈춘 채로 4번의 박자를 세면서 숨을 참습니다. 이제 8번을 세면서 서서히 공기를 내뱉습니다. 당신의 손끝은 이제 차갑지 않고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도 바닥으로 풀려 흘러내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찾고 평온한 일상을 찾으세요. 마음으로부터의 스스로 암시 치유가 첫 번째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주세요.